그래서 GDC 프론트엔드 코어 하고 있는 한규진이라고 하고요. 주제를 정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떨 때는 뭐 새내기나 뭐 초심자분들이 많으면은 그때 막 기술적인 얘기를 했다가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고 뭐 어떨 때는 경험 많거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제를 정할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충 이제 개발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흔히 뭐 유튜브에서 뭐 회화화하는 뭐 동기부여 강사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에타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뭐 아무래도 필적한 게 없어서 세우스는 지원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경력 있는 신입을 뽑는 느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프로젝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개발 동아리에 지원을 하려고 이제 리크루팅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지원서를 쓰려고 봤더니 지원서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3개를 쓰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동아리에 지원하는데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경력을 쌓아오래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재작년 10월쯤에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그때는 이제 고스락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프로젝트로 끝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세우스라는 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 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스락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고 또 그걸 또 바탕으로 넥스터즈라는 동아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서 넥터에서 배운 것들 이런 걸로 또 두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실제 유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대충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뭐 해둔 게 많으니까 동아리 지원서에 쓸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합격하면 또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완전 노베인 상황에서는 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받아주고 풀잭을 하고 싶어도 뭐가 없고 아는 게 없고 친구들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막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한 달에 50만 원 돈 주고 배우는 뭐 스파르타니 뭐 라이징 캠프 저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전 별로였어요. 막 여러분들은 혼자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공부를 위한 공부, 글을 위한 글을 조심하자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 발표 때는 이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어떤 얘기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동아리를 지원을 하려면은 뭐 써야 된다. 주변에서 찾아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주제를 찾고 또 누구나 하는 게시판 만들고 인스타그램 만들고 투두리스트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기타브 검색해 보면은 벌써 막 몇백 개, 몇천 개 나오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800개가 있고요. 투두리스트 보면은 4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이렇게 SNS 만들어 봤고 투두리스트 만들어 봤고 다 했죠. 근데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넥스터즈를 같이 하던 현직자 형이 이제 새로 들어온 주니어들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이런 쓸모없는 프로젝트 좀 그만하래요. 그 시간에 그냥 CS 하고 알고리즘 풀고 그냥 차라리 그래라. 그러다 이제 제 포포를 한번 첨삭해달라 보여드렸더니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변에 혹은 본인의 경험 중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스락에서는 이전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3번을 했는데 저번 주도 대부톡에 오셨다면 대충 들으셨을 얘기예요. 안 오셨던 분들이 대충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019년 9월에
고스락에서 20번째 정기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선배들이 지원을 빠방하게 해주시고 막 돈이 몇백만 원이 모이고 이래서 상상마당에서 크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관객들이 갑자기 많이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동기들한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티켓을 종이로 나눠주고 또 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기로 관리가 안 되고 또 회사 다니시는 선배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만날 수가 없는데 종이로 티켓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카톡 풀친을 통해서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카카오톡 풀친은 쿠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게 정확히 티켓 판매를 위한 기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사람이 티켓을 여러 장 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버거킹에서 쿠폰이 오면은 똑같은 쿠폰이 여러 개 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티켓을 여러 개 샀다. 이러면 또 두 개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또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 더 살 수 있겠냐? 또 세 개짜리 티켓을 보내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진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애들끼리 전화를 하면서 우리 저녁 하면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불편했던 점 우리가 바꿔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대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티켓 예매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직접 디자인한 초기 디자인과 플로우고 그 기능 명세서와 이렇게 되어 있는 정리본을 가져왔는데 이때만 해도 뷰가 몇 개 없거든요. 완전 생 초기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변을 찾아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주제를 정한다고 바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땐 저희 전부 다 아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미리 이런 것도 공부를 해오세요 하고 공고를 냈어요. 저희가 보통 3월에 공연을 하면은 1월 달쯤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한 달 동안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할 텐데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11월이죠. 11월에 이제 두 달 동안 각자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백엔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뭐 몽고디비랑 노드를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프론트 할 사람들은 이제 리액트라는 걸 공부를 해와라. 하고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2주 두 달 뒤에 만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도 뭐 다른 거야. 저도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뭐 흔히 듣는 노마드 코더 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들어보고 뭐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 이런 책 들어보고 그래서 나름 실력에 자신감 있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 공부했던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매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몇 달 동안 막 책보고 막 혼자 이렇게 하던 것보다 프로젝트하면서 한 달 동안 삽질했던 게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뭐 경험해보고 기술을 경험해보고 이 협업이랑 기술적인 이 두 가지 관점 부분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웹기초 스터디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웹기초 스터디가 저번 주에 보니까 뭐 기시랑 기터브 이런 거를 과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뭐 브랜치를 파고 뭐 작업을 해서 플리케를 올리고 뭐 병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아예 몰랐거든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1,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스터디 2주차 때 배우는 내용들을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팀원 모두가 이렇게 디스코드에 모여서 내가 한 줄 수정해서 푸시를 해볼게. 너네가 이거 받아서 어떻게든 확인해봐라. 아, 충돌이 나는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스쿼시 버즈는 뭐고 리베이스는 뭐지? 이러면서 직접 다 부딪혀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 때는 막 지대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을 것들이죠. 인강에선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세계도 이런 거 안 알려주고 혼자 공부하면은 이런 거 해볼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했으면은 아예 몰랐을 것들인 거예요. 또 어떤 점이 좋았냐면 제가 짠 코드를 나만 보면은 그게 잘 짠 건지 못 짠 건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이게 그냥 코드가 돌아가면 장땡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캡처를 다 해오진 않았지만 PR을 올리면은 어떤 식으로 뭘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좋은 것 같다.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막 코드립을 해주면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끼리 할 때 이렇고 넥스터즈라는 동아리에서는 뭐 현업자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심지어 저만 감자였거든요. 저 빼고 다른 팀원들은 막 3년 차, 5년 차 이런 개발자들인데 제 거에만 리뷰가 막 15개 달려요. 다른 다른 분들이 필요 올리고 와 너무 코드가 깔끔하네요. H팀 이러고 끝나는데 제 거에만 막 리뷰 15개 달려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제 요망 이런 말이 달려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멘토링 수준으로 코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어디 가서 내 코드 필요를 올리고 뭐 리뷰를 받고 이러려면은 돈 내고 해야 돼요. 가끔 막 인스타 광고에 뜨거든요. 내 코드를 현업자한테 리뷰 받기 들어가 보면 한 달에 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험이 되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면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음, 협업 과정 외에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도 엄청 많았어요. 뭐, 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인가요? 그쵸? 저도 이분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이떠 만들기 해보신 사람 있나요?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누이떠 만들기 이런 거 하면은 오류가 안 나요. 왜? 걔가 다 알려주니까 오류가 안 나오는. 그러면은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막 강의 듣고 이틀 만에 트위터를 만들었어. 야, 씨, 나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상태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 보고 인강 듣고 따라치고 하면은 삽질할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없으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뭐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 고스락에서는 티켓을 확인할 때 실시간 소켓 통신을 해요. 그래서 찍으면은 그대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어드민 페이지로 넘어와서 티켓을 찍혔다. 그러면 DB에게 저장이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 소켓 통신이라는 걸 처음 써봤는데 이런 건 인강에 안 나오거든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에 하려는 기획에 필요하니까 그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쓴다니까 뭐 책에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제일 감자일 때 했던 프로젝트에서만 이럴까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프로젝트 때도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뭐 할 때마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둥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공연히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됐고 그래서 Next.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리액트에서 하던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서버에서 이전까지 쿠키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고 로그인 정보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되게 헤맸어요. 그래서 계속 구글 뒤져보고 공부하면서 한 3주 정도는 아예 코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의 볼륨이 커지고 코드가 늘어나다 보면은 단순히 구현 외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뭐 중복되는 코드를 줄이고 뭐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당히 추상화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선언적으로 짜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코드를 짤 때 불편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뭐 토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열린 컨퍼런스 영상들이나 뭐 기술 블로그를 막 찾아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코드를 짜는구나. 이게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 코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코드에 문제점이 보이고 또 기획도 아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 다음 프로젝트 때는 이 부분을 바꿔보자 이런 기획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스락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1년 반을 이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두둥이라는 플랫폼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기술을 공부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다 아까 여기서 스크립트 통신 글이 있고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삽질했던 과정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제 글이 나와요. 이게 조회수 많이 주는 효자 대표 3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글을 위한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기록해 온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나름 잘 짠 코드라고 생각해서 이제 블로그에 적으려고 하면 야 이거 개쩌는 코드다. 이거 완전 코드 자랑하고 싶다. 딱 자랑을 하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려면은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네. 그럼 또 이제 공부를 더 하죠. 그럼 내 코드 틀렸는데? 그럼 이거 그대로 올리면 좀 상당히 창피한데? 이러고죠. 근데 이미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워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공부한 것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 코드에 반영해서 그때 또 리팩토링을 또 합니다. 그걸로 또 이제 또 블로그를 또 써요. 이제 고치는 것도 알아야 고치잖아요. 글을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막 세오스를 하고 뭐 DDSC를 하고 뭐 이런 뭐 매분기 회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문장을 제 그냥 블로그에서 긁어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편해요. 이게 다 어차피 다 제 이야기고 제 얘기고. 그래서 동아리나 회사 지원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글들이 다 제 지원서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건 넥스터즈 지원서에 썼던 얘기인데 지원자님 강점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더 나은 UX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디테일에 욕심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느끼는 경험의 질이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반응형 설계와 트랜지션들을 고민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한 경험이 있다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글들을 적은 그 링크를 담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그때 면접 봤던 회장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동아리 수준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회사 가면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동아리 수준에서는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막 어느 블로그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책이나 문서에 다 나와 있고 그 글들을 내가 다시 써봐야 원본을 따라갈 수 없죠. 어쨌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있어도 뭐 누가 댓글로 알려주겠죠. 그럼 그때 고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다 제 얘기니까.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DSC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 글쓰기 소모임, 개글소라고 하는데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격주로 자기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동아리에도 글 잘 쓰는 분이 한두 명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정말 뭐 그냥 그렇다고요. 관심 있으시면 참새한테 연락 주시면 껴껴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이후로는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저는 딱 취준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취준을 준비할 때까지는 요 뭔가 반복인 것 같다. 물론 알고리즘 해야 되고 CS 해야 되고 당장 급한 건 그건데 정리하자면 정말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의 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뭐 그렇게 1년 반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4학년이 돼가지고 종아리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구슬학에서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모두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 보이는 말로 막 동반 성장 이렇게 하던데 처음부터 같이 하던 이제 위에 1819 학번 친구들은 어느새 좀 현직자들이랑 협업을 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운영진을 하고 있고 또 수익형 앱을 런칭하는 동아리를 들어가던 친구들은 뭐 그에 맞게 외주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합류해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저희한테 뭐 많이 뭐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2학번, 뭐 21학번 친구들은 이제 제 다음 기수 때 뭐 세우스 들어와서 지금은 현재 세우스에서 운영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그 친구들이 이제는 걔네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뿌듯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들이 1티어라고 말하는 뭐 이런 동아리들, 뭐 렉터 이런 거에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얘네들은 뭐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그 동아리들이 나한테 당장 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그만큼 얻어가는 게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넥터 했을 때 바빠서 거기 코드에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지데스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폭풀이 생기는 게 아닌데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중한 저녁 시간을 이렇게 데프톡 들으러 오시고 뭐 다 이렇게 스터디 매주 과제 내고 뭐 소모임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저보다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3학년 올라갈 때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학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저 때는 그러니까 라떼라고 할 수 있는데 라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 진짜 놀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학점이 다 저보다 좋으실 거고 또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고 그렇습니다. 뭐 네트워크나 탐구 이런 CS도 저는 이미 다 학점 까먹었거든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3학년 분들도 저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급해요. 지금 포테부터 붙어야 되고 CS 해야 되고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2, 3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저보다 잘 될 게 틀림없지만 뭐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프론트엔드 쪽에 관심이 있다. 뭐 질문이나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전 디코에서 한규진이라는 실명 전사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뭐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이든 뭐 커피챗이든 뭐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